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5월 직무유공 직원에 대한 시장 및 구청장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표창장 청소행정과 한인기.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대독. 부상으로 상품권 2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신호로동 이봉현.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교육지원과 김하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양천구청장 김수영. 부상으로 상품권 2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주택과 서영삼.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의학과 안유정.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신월삼동 이지현.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신호로동 최용주.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주재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체제 개선과 서비스 비강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 배경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4월 29일 시달돼서 올해 8월까지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적인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가 올해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급해왔지만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의 목 2동과 신월 4동에서 선정돼서 이계동이 오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재편됩니다. 이와 같은 복지 서비스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2015년 7월 1일부터 11개 동으로 방문고치팀을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편 내용입니다. 그동안 조직 개편을 위해 국장 단위, 과장 단위, 팀장 단위, 팀원 단위로 10회에 걸쳐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직은 1위에 5국 1소 1담당관 33과 184개 팀에서 188개 팀으로 방문고치팀 4개 팀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이제 4개 팀의 팀장은 공공복지팀장이 겸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개편 사항입니다. 구본청은 1부서 신설, 1부서 통합, 1부서 이관, 3팀 신설, 1팀 폐지, 8팀이 통합되고 2개 팀이 이관됩니다. 국명칭은 교육지원과 이관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이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고 재난안전과가 신설됩니다. 부서 통합은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통합되고 안전행정국 교육지원과가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팀 신설은
그 동복지지원팀, 재난관리팀, 협력교육팀 신설되고 자원봉사팀이 폐지됩니다. 팀 통합은 그 부서원이 2명 이하이거나 그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팀을 통합해서 그 업무의 효율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고, 부서 간 업무 이동에 맞게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주민센터에는 11개의 방문복지팀이 신설되고, 그 수급자 수가 적은 신월 5, 6동과 신정 1, 2동은 공공복지팀장이 그 방문복지팀장을 겸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 1동과 5동, 그 신정 6동에는 백세 건강센터가 도입이 됩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팀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방문복지팀을 시행 중인 신월 1동과 신정 3, 4, 7동은 기존 시스템대로 존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 목 2동과 신월 4동은 올해 7월 1일부터 방문복지팀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서울형 동주민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은 동별로 그 팀장 1명, 직원 1명, 민간 경력 채용 그 사회복지사 2명, 그 동마을 간호사 1명이 동별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방문복지팀이 확대 운영하게 되는 구계동은 그 수급자 2,200명 이상 되는 동인 목 3, 4동, 신월 2, 3, 7동은 팀장 1명, 직원 1명, 사회복지 1명,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2,200명 미만 동은 직원 1명, 사회복지 1명,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고 공공복지팀장이 겸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100명 미만 동인 목 1동과 목 5동, 신정 6동은 그 백세 건강센터가 도입돼서 동별 방문간호사 1명과 그 운동 처방사와 영양사가 그 목 1동, 목 1, 5동, 신정 6동 그 상계동을 순회 방문하여 지원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방문복지팀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은 그 보건소의 기존 방문간호사 10명이 동으로 전진 배치되고, 기존에 채용된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앞으로 채용될 그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한시적 임기제 8명, 그리고 구 본청 보건소에서 인력이 조정되는 15명을 조정해서 방문복지 전담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공공복지팀의 이제 서무 예산 통반장 업무를 주관해서 그동안 주무팀 역할이 좀 없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무 예산 통반장 업무를 그 공공복지팀에 넘겨서 주무팀 역할을 좀 증대시키고, 그 방문복지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직 또 근무평정 제도를 소속된 부서에서 하도록 기존에는 그 주민복지국에서 했는데 이거를 소속된 부서에서 하도록 그 분평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 사항은 그 재난안전부서 신설에 따른 순증분 행정 1명과 민간 경력 채용, 사회복지사 채용에 따른 사회복지 4명이 증가하던 1,2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그 5월 21일 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의원들을 개별 방문해서 의원들과 의장단의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임시회시 양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별도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임시회 기간 중 구의회 의장단과 협의해서 의회가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6월 2일 임시회를 소집 또는 개최하도록 요구를 해서 6월 18일, 19일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조직 개편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이사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가결상과 국시비 보조사후 추가 내시가 확정되고, 2015년부터 그 출납 폐쇄 기간이 12월 31일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 한 3개월 앞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년에는 그 추경을 대부분 10월 달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경 규모는 222억 3,600만 원으로 일반에게 174억, 특별에게 48억 원으로, 이중 그 일반에게 가용재원 126억 1,200만 원으로, 순생애기금 108억, 내부유보금 17억 2,500만 원을 재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성 대상은 일반에게 기준으로 2014 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집행자는 반환금과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그 보조 사업 구비 분담금이 필요한 사업, 추경 예산 미약도 시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5월 29일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추경 요구 사업을 제출받아 6월 22일 추경 예산 심사에 구청장 방침을 들어간 후 7월 6일 개최하는 그 정례회의에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처장께서는 그 추경 대상 사업이 빠짐없이 제출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그 현장 구청장실 운영 등 그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건의사항 또 현안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5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맞춤형 급여제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및 홍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및 개편 사항 등을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편 개요입니다. 맞춤형 급여란 그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운영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고 이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각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급 중지자, 책정 제외자, 차상계층 등 5,874가구에 대하여는 개별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기존 수급자 4,479가구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지원한다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일반 주민 대상 홍보 계획입니다. 소식지 게재, 포스터, 리플렛, 안내문을 제작,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였으며 내일 중으로 현수막을 제작, 동주민센터 공공게시대에 개첨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 통반장 회의 시 홍보하고 6월 11일 통장 워크숍 장소에서 교육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기 시행한 공문을 참조하시어 홍보물 개첨과 개별 안내 대상자에 대한 조치, 주민 홍보, 접수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혼잡하지 않도록 동별 실정에 맞게 접수 시기를 조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와 홍보정책과에서는 홈페이지 및 각종 미디어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여름철 가로수 등 수목 병해충 방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가로수 병해충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여름철에 병해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지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방제 대상지는 산림, 녹지대, 가로병,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방제 면적은 529헥타르이며 방제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병해충 예찰 활동을 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이 의심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하며 신속한 방지를 위한 방제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방제 작업 시 사전 홍보 등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동대님께서는 순찰 활동 중 병해충 발생에 대한 주민 민원 사항이 있을 시 공원녹지과로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중선 정비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지경부, 방통위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량 공중선 정비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케 해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비 계획입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정비 물량은 전주, 통신주 등 333번이며 연장 거리는 41,510m입니다. 정비 지역은 목이동, 목동 중앙본로 30길, 또 신월 3동 가로공원로 58길, 신월 5동 남부순환로 33길, 신월 7동 지암로 7길과 16길 등 5개 구역입니다.
정비 주체는 양천구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이며 공사비는 전액 통신사 부담으로 대략 11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매년 정비구역에 시급한 공중선 민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공중선 관련 민원 접수 시 1588-2498번 콜센터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휴가증 관계로 보건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발생 관련 주민 홍보입니다. 중동 지역 바레인에 체류 후 입국한 내국인이 5월 2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검사 결과 양성 판정되어 우리 국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란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발생 중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말합니다. 임상적 특성은 잠복기는 2 내지 14일이고요. 증상은 38도씨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환자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인데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체 면역을 바랄 뿐입니다. 감염 경로는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현황은 현재 저희는 이제 관심에서 주의 단계고요. 5월 26일 현재 환자가 전에는 4명이었는데 현재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는 현재는 환자는 이제 없고요. 접촉자도 없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예방수칙 홈페이지 게재를 좀 저희가 했고요. 관내 의료기관의 진단신고 기준 안내 및 의심 환자 그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동장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 및 수급통지 대상자에게 행복 이음을 통한 안내문 발송과 복지 통장을 중심으로 가구별 1대1 방문하여 개편 사항 및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맞춤형 급여 접수 창구 설치 운영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월육동장이 2015년 폭염 대비 종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보호 대상자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이며 보호 대상자는 67명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동주민센터와 어르신 사랑방 등 8개소로 운영되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 총 16명의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여 보호 대상자 사전 파악 및 폭염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안부 전화, 건강 체크 등을 하겠습니다. 쉼터 내 냉방기 가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병원, 소방서 등 응급 구조기관 및 보호자와 연락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 이동장입니다. 2015년 하절기 풍수의 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현장 점검과 확인은 5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수방 장비는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유 수량, 보유 상태, 언제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가동과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해 놓았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빗물바지 덮개 893개와 맨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폭우 시비를 대비하여 자율방재단 2개반 10명과 방역봉사단 운영에 대해 6월 초 별도 교육 및 맨홀 위치와 방역 장소에 대해 확인 예정이며 방역활동 또한 주 물론 통장 및 직능단체 회시 적극 공고하여 2015년 올해도
폭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사후 조치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5통 일대 하수관 교체 및 빗물바지 개량 공사에 대해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여론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안전정보부터 당부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국장입니다. 총무과장이 보고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우리 조직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성급하게 이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느냐, 동상소 확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의 안전조직 개편 문제나 동조직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맞춤형 급여제도가 곧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내에 대부분의 구들이 동사무소 조직 개편을 다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좀 시범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동조직으로 우선 바꾸고 방문복지 이제 위주로 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조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 정부 계획과 서울시 계획과 같이 해서 추진한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가게 주로 이제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 제도가 공무원만 하자고 좀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자원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꾼 건데, 우리 이웃이나 친지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이것도 또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누구나 느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으로, 행정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희 양천에 이제 실정을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 쪽으로 다가가고 사회 안전망을 좀 이렇게 촘촘하고 견고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 혹시나 팀 간에 또는 부서 간에 직렬 간에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업무 소관 가지고 이거 네 건이 내 건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력 배분 문제나 업무 배분 문제 가지고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또 과거 했던 동에서 이렇게 좀 그런 문제점들도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좀 그것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니까 이런 것들 친구들이 개인 침소봉도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일이 좀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이거 저희들이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간부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될 수 좀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런 제도의 취지를 또 지역의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한다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주민자치 워크숍 하시고 그랬는데 동장님들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11월 또 통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장님들이 복지 통장으로서 역할을 또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행정 할 일이 점점 많아지실 텐데 좀 노고도 좀 격려하시고 또 참석을 하셔서 저희 구정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이요.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난달에 각 동장님들께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구인업체를 60개소 이상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의 실적을 동장님들께만 실적을 좀 깔아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형편입니다. 석차는 나와 있어서 실적이 좀 저조하신 분은 언짢을 수 있겠지만은 큰 의미는 없고요.
8월 14일까지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조직 개편, 또 맞춤형 복지 실시 등에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동장님들께서도 지금 여건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다 잘 이해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8월 14일까지 꼭 60개소 이상 선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총무과에서 7월 1일자 조직 개편 관련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 운영과 또 방문복지팀 확대에 따라서 직원 대상 교육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3회 교육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기동 신월사동 직원과 방문복지 시범동 4개 동 직원을 대상으로 5월 28일 날에 교육이 있고, 또 동장님과 공공복지팀장, 방문복지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6월 2일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6월 10일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은 7월 1일부터 그 방문복지팀 확대 운영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 운영 관련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니만큼 동에서는 직원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없으십니까? 네, 없어요. 네, 부구청장님 한번 말씀. 예,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안전 행정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행정국장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다만 이제 이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 취지나 방향 등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때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구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부서 팀들의 이제 역할들이 부여되는데요.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제 꼭 이번 신설이 아니어도 그 동안에 이제 업무가 좀 이관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 주차고요. 단속 업무는 기존에 이제 어르신 장애인과에서 했는데 그게 주차 단속 업무를 일원하는 게 좋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연도 폐쇄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도 좀 빨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한 174억 원 규모로 이제 편성 예정인데 추가 경정 예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이제 늦게 확정됐거나 이러면 이제 추가 구비 분담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저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부서장님들이 꼭 추경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울러 이제 구청장님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이제 건의된 사업들 이런 것도 그 타당성이나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잘 챙겨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는 역시 구의 상임위원회별로 당위성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보고 자료에 지금 맑은 환경과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원 화장실에 이제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한 20개소를 계획하고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은 이제 화장실에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홍보 기회로 삼아주시고요. 또한 그 미설치 기관이 이제 우리 관내에도 좀 있어서 홍보가 필요한데,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우리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면담하는 등 홍보 방안을 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오늘 보고가 있었는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거는 뭐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감염 경로가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별 뚜렷한 치료제하고 예방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치사율이 40%가 넘는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감염 증상이나 예방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 아직 발생 환자는 없는 걸로 다행히 보고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관내 병원에 대해서는 의심 환자 발견 시에 행동 매뉴얼을 재강조하는 등 병의원과 그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반기가 5월이 지나면 6월 한 달이 남게 되는데요. 그동안 5월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우리 동장님들, 그다음 부시장님들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느라고 일단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6, 7월에는 우리가 우기를 대비한 수방 대비 태세, 그다음에 방문복지 확대 시행, 찾아가는 복지 체계 개편, 그다음에 이제 만민 공동회, 그다음에 동별 주민과의 대화 등 현안 업무가 6월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올해 2015년도 목표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목표를 세우신 그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이제 모든 부서에서 1차로 한번 점검이 있었고요. 또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한 번씩 전부 간담회도 전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주제로 또 각 부서장님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된 대로 더욱더 그 강점을 살려나가시고요. 타구하고 혹시 차별화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더욱더 좀 보완시켜 주시고요. 아울러 이제 그때 부진한 걸로 이렇게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 보완해 주시고 또 그에 그 필요한 그 도움이 혹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한테 또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이 개정안이 이제 징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즉 음주운전이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해 적발되는 이게 해임 이상도 가능하도록 강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 사안, 그다음에 이제 부패 문제 이런 거 하면은 그 대폭적으로 그 징계 양정이 강화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런 사안들이 이제 계속 강화되는 이유가 우리가 공직 기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시 근무 태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공직기관과 관련된 징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소장님들이 직원 교육 시에 이걸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엄정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 그냥 접촉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도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3.0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의 뭐 10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뭐 매칭 예산 없이 그냥 선정되는 1억을 특별 교부세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그런 공문 시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 같은 데 그 생애주기 서비스 활성화 업무를 하는 데서는 혹시 이런 공모 과제에 응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과 준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그 회기 중에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렇게 새로 그 조직 개편이 되고 난 후에 그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미리 숙지하시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동 테니스장 부지 관련해서 개발 방안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날 제물포 터널의 그 환기구가 그 구 테니스장 부지 에 설치되는 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주민 설명회를 한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그 신월동 쪽에 주민들만 관심을 좀 갖고 참여를 했었고 목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제물포 터널하고 특별한 어떤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환기구가 만약에 목동 아파트 주민들한테 목동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또 반대 여론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관부서라든지 도로과에서 그 공사 시행사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그 해당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또 주민 대표들 좀 참여한 가운데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정 3지구에 이번에 문화체육시설하고 공공청사 부지가 계약이 됐습니다. 10년 연부로 해서 그 이자율을 좀 낮추려고 그동안은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대문과에서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기왕에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협의 절차를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해당 그 주변 지역 신정 3동에 있는 이펜하우스나 푸른마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체육시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좀 그 국장님들 또 국과장님들 함께 좀 논의해서 그 활용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봄철 그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5월 15일부로 이제 종료됐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주민들로 구성된 132명의 산불 예방 지킴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산불 예방 지킴이의 역할이라든지 그 뭐 평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산불 방지 활동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하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또 그리고 실제로 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평가 결과를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또 기왕에 또 이번에 그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또 이 주민들에 대해서도 좀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5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러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 노고에도 취하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7월은 이제 수해 방지 대책이 가장 클 것이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방문복지가 확대 시행되고 또 6월 달에는 만민공동회라든지 저로서는 그 동별과 하는 주민과의 대화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하고의 만남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초순까지 18개 동을 또 한 바퀴 돌면서 또 주민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각 동장님들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1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주민들의 협조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특별히 좀 주민과의 대화에 내용적으로도 저한테 좀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숙지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안전자치과 자치행정과 우리 이광정 과장님께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내용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나 다른 내용이 없어서 혹시 뭐 이런 내용들을 협조 부탁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건의하고 싶다든지 하는 내용 있으시면 의견 내용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협조 구할 만한 다른 부서에 협조 구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있으십니까? 건의 사항이나 없으십니까? 그럼 이걸로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